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시장입니다. 4월 16일 수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47.43포인트 1.21%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외국인이 4,587억, 기관이 153억,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699.11포인트 1.80%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368억, 기관은 896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한 규제를 단행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는 1424.10원 0.08% 세 30분 기준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 관세 협상 추이를 주시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격 진료, 비대면, 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민주당 중기특위가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제에 리걸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문 직역 AI 서비스 선택을 소식했다는 소식에 인성정보, 케어랩스, 유비케어, 토마토 시스템, 비트컴퓨터,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온코크로스, SG 헬스케어, DR잼 등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의료기기, 의료 AI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전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기특위가 리걸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문직역 AI 서비스를 혁신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제로 선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기특위는 국내 법률, 의료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합법화 방안을 이 당의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직역 AI 서비스가 차기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칠성 민주당 중소기업 특위위원장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를 바꾸고 사다리를 놓는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단순한 민원성 대응을 넘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다듬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제안한 7대 정책 과제가 당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류 수입 안보 조사 지시 소식이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노바텍, 유니온, 현대비엔지스틸, 그린리소스, 동국아르네스 등 히토리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공격에 중국이 보복 관세, 히토류 수출 금지, 정제 히토류 6종과 히토류 자석의 수출 제한을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히토류를 포함해 가공 처리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상품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한 국가 안보 및 경제적 해보력 보장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에게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히토류, 파생 제품의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의료 미용기기 업황 상저하고 흐름 전망에 미용 의료기기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원텍, 히온스 글로벌, 비올, 클래시스, SG 헬스케어, DR잼, 아스테라시스 등 미용기기, 의료기기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DB증권은 의료 미용 1분기 수출액이 9.8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의료기기 업종의 전통적 비수기에도 의료 미용 업종의 연간 성장세 견조함을 확인했다며 이에 상조하고 흐름이 전망됨에 따라 의료기기 업종 투자 의견을 오버웨이트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연간 성장세를 달성한 항목은 필러로 이 파마리서치 소재의 강원도 강릉시 수출액 올간 역대 최고 수출액이 달성하며 수출 호초를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젤의 경우도 1분기 중국향 수출 데이터 호조에 이어서 2분기 휴젤 네티보 미국향 선적 예정, 이에 2분기 성수기 효과에 더해져 미용 의료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분기별 수출 성장세 지속에 따른 2025년 올해 애용 및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히는 모습입니다. 또한 LS증권은 인젝터블 고성장 EBD 업황이 회복 중이라고도 밝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업황 호조와 1분기 실적 예상치 상해 화장품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SMCG,
VT, CSS, 코스믹, APR, 펌텍 코리아 등 화장품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한국 화장품 산업의 경계는 확장 중에 있다고 밝혔고 지역적 경계를 유럽과 중동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유럽 수출은 곧 일본을 넘어설 태세로 유럽 매출 비중이 큰 업체인 아모레퍼시픽, APR, 실리콘투의 실적 모멘텀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기의 경계가 유리로 확장하고 있고 그동안 가격과 안정성 문제로 소외되어 왔던 유리 용기가 립스틱과 마스카라까지 카테고리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이종 산업에서 이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다면서 제약사, 미용 및 의료기기, 연예기획사, 마케팅, 플랫폼 업체들의 화장품 사업 진출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화장품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에 가능한 현상으로 ODM 용기 등 화장품 제조 업체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분기 전반적인 실적 예상치는 당초 기대치 조금 넘어서고 있고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중국 BYD에 MLCC 공급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금일 코칩, 코자가 빠졌네요. 코칩, 사막 콘덴서, 아바텍, 삼성전기 등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최근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BYD를 포함한 중국 정장 업체들의 적층 세라믹 커패시티 MLCC를 공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LCC 공급 소식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중국 BYD 본사 방문 이후 나왔고 정확한 공급 규모와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계약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삼성전기 사장은 지난달 19일 전기주총에서 올해 사업 키워드로 AI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S 등 두 가지 A를 제시한 바 있는데 삼성전기의 전장용 MLCC 매출이 지난해 약 9,700억을 기록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기반 신성장 사업 확대 전망 소식에 통신 관련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KT, LG U+, SK텔레콤 등이 상승했습니다. IB투자증권은 최근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통신 업종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고 이미 통신사들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AI 핵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전방위적인 AI 전환 흐름이 저상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용 구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통신사사 모두 5G 보급률이 70%를 상회하면서 설비 투자, 마케팅 비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대규모의 인력 구조 조정과 비주력 사업 정리를 통해 전사적인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8.9%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H20 칩 중국 수출 제한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펨트론, 시노펙스, ISC, KC텍, 오로스테크놀로지, YC,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관련 종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15일 현지 시간 엔비디아는 지난 9일 현지 시간 9일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을 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4일엔 이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H20 칩은 연산 능력은 낮으나 고속 메모리 및 기타 칩과의 연결성이 뛰어나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수출 제한으로 엔비디아는 해결연도 1분기 2월에서 4월에 55억 달러 약 7조 8,7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고, 구매 약정, 관련 충당금 등에 따른 비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 엔비디아는 1.35% 상승했지만 시간의 거래소는 6.36% 등 6%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불확실성 지속 등의 자동차 대표 부품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HL만도, 현대이아, 세운물산, SL, 동원금속 등 자동차 대표 부품 테마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3일부터 무역 확장법 232조의 근거에서 품목 관세 25%를 자동차 산업에 부과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미 품목 관세 부과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한 글로벌 자동차 섹터의 주가 흐름은 품목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당사는 1분기 어닝 시즌인 4월에 글로벌 자동차 섹터의 어닝 추정치가 어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인지 관망하는 이 장세가 현재 전개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5월 3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는 코멘트를 했으나 이미 품목 관세 부과가 시작된 완성차에 대한 관세 정책 변화는 언급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판도가 뒤바뀐 사항은 아니라고도 밝히는 모습입니다. 장도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하러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